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기사입니다. 폐업과 재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폐업과 재취업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재취업에 성공한 자영업자의 수는 변함이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 최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나운서 사이다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정책에 대한 오해를 사이다처럼 뻥 뚫게 팩트체크해드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김교명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 김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증가로 폐업과 재취업을 돕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비해서 취업자의 수는 변함이 없어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보도 내용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댓글의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네, 네티즌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니까요. 자영업자도 망하면 이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보이고요. 네. 또 구직자 지원보다 근원적인 방법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보입니다. 교수님,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는 대부분 생계형 창업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수익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와 사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비자발적인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듯 비자발적인 폐업의 경우 삶의 의욕 상실과 취약한 재무 상태로 인해서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처리 미흡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폐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 장교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은 약 2만 5천 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회에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지원 교육, 전직 장려 수당 지원 제도는
노동시장 진입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폐업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은 늘었는데 재취업하는 숫자는 변함이 없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확인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은주 과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은주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전통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사이다를 시원하게 마셔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진실의 소리만을 전하는 저희 KTV 사이다는 인공효과음을 쓰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기사에서 소개한 이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이 희망 리턴 패키지잖아요.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지요. 희망 리턴 패키지, 말 그대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직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가 폐업하는 그 시점부터 혹은 폐업 준비 시점부터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폐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폐업을 어떻게 지원을 하지? 또 이런 네. 궁금증들을 가지실 텐데 사실 네. 폐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네, 폐업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네. 관련해서는 이제 점포 철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 있고요. 그 네. 외에 다른 분쟁이 발생했다든지 뭐 고용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분쟁 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에 이제 새로운 생계를 찾으셔야 되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취업 준비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또 취업에 성공을 하면 전직 장려 수당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본격적인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자영업자가 급속하게 늘었다. 근데 이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그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과장님, 기사 내용 사실인가요?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사가 지적하는 지원이 늘어난 사업은 점포 철거 사업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지원 건수의 증가는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폐업 증가를 원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는 지원을 받게 된 것이지 폐업하는 사람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세청이 발표하는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요. 16, 17, 18년까지 폐업 숫자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좀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업의 급증에 따른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이 증가한 건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다. 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외자가 많아졌다. 그런 네. 얘기네요.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을 왜 확대를 한 건가요? 소상공인으로 계시다가 폐업 위기에 처해서 빈곤층으로 가시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자 그 예산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폐업을 돕고 그리고 폐업 이후에 임금 근로자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자, 교수님, 자영업자의 재창업이 아니라 임금 근로자로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또 왜 필요한 걸까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평균 비율은 15.3%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25.1%로 약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점이 있고요. 네. 고령화 추세와 노후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 경기 둔화와 업종 간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률은 감소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경력이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네. 창업이나 재취업 관련 교육과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안내 등 적절한 재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늘어난 데 비해서 실제로 자영업자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는 기사에서 소개한 2019년 기준 1,704명이 아니고요. 2019년 12월 12일 기준 2,190명입니다. 네. 관련 기사는 2018년도 전체와 2019년도는 10월까지의 기준을 비교해서 비교 시점을 달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 확대 대비 취업자 수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관리를 좀 강화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취업자로 인정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가입 후 60일이 지나야지만 취업자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네. 그 2달 차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더 많은 취업자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취업 인정 기준을 고용보험 가입 즉시 확인해서 고용보험 60일 유지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엄격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뭐 국회라든지 외부 전문가라든지 또 많은 부분 이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강화하는 취지를 이제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덕적 해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강화해야겠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고용부가 하고 있는 취업 인정 기준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네. 고용부는 90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직 장려 수당이 이제 생계비도 좀 지원을 하고요. 그 취업을 성공했다는 그 장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조금 고용부는 낮춰보자 이래서 저희는 60일 기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사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는 이 컨설턴트가 무분별한 이 폐업 지원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볼까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기존의 저희 지원 사업이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해주면 철거 비용이 지원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철거가 필요한 소상공인이 계시면 컨설턴트 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나쁘게 보면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집행 점검이라는 거를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이런 기사도 있고 해서요. 더 강력한 집행 점검을 하는 걸로 집행기관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정리 컨설팅하고 철거 비용하고를 이제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철거 비용 자체로만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매장 규모라든지 특이한 뭐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컨설턴트와의 문제라는 거는 발생할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 직접 지원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이런 우리나라 사례를 들으면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해외에도 이런 희망 리턴 패키지, 그러니까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네.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연방 차원의 조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핵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및 탄력적 노동 수요 맞춤 지원. 두 번째 단계는 기업에 적합한 근로자 알선 중재 및 유연한 노동시장 맞춤 지원. 세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 발전과 노동정보 홍보를 담당하여 근로자와 고용기업 지원과 인력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포터벨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네.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 운영 및 성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창업 및 사업에 대한 1:1 자문, 단기 강좌 제공, 네트워크화 행사와 직업 개발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와 민간기구의 역할을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재취업과 재창업을 단계별로 연계 지원하여 취업과 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선진국들도 역시 희망 리턴 패키지와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과장님,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이제 시작한 지 5년째를 맞았죠?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이제 5년 차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지원은 17,800여 명, 재기교육은 29,700여 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취업에는 7,240명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들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 소상공인분이 대기업을 퇴직하시고 돌솥밥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다가 네. 돌솥밥 식당을 갔다가 너무 맛있어서 그 식당을 차리시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경험 부족으로 폐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손해를 또 많이 보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들어와서 이전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근무 경력을 살리셔가지고요. 아하. 사무기기 서비스 회사에 팀장으로 재취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해난 부분도 다소 해소를 하셨고요. 잘 아하.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그 영화 인턴이 떠오르고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증가로 폐업과 재취업을 돕는 정부 지원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예산은 늘어난 데 비해서 취업자의 수는 변함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 살펴봤는데요. 확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금과 지원 건수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와는 상관이 없고 예산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덧붙여서 자영업자의 폐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 또 기사에서 소개한 2019년 취업자 수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고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25%가량 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 조언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첫 번째로는 정부의 비대칭을 개선해야 합니다.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정부의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취업 및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환을 위하여 틀에 맞추는 지원 정책에서 취업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한 및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은 직업훈련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조언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겨 들으셨으려 보고요. 네. 과장님도 나오신 김에 시청자들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요 6번의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대책들의 목적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그 부담 부분을 낮춰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점포, 스마트 서비스에 소상공인 분들이 다 대거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같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들은 기쁜 소식인데요. 소상공인 기본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서 그냥 소상공인이 존재했을 뿐인데 이 법이 기본법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이제 독자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점이 이제 큰 부분이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각종 정책 기반들이 마련이 되고요. 더 많은 서비스들이 고도화될 겁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해야겠는데 폐업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다. 그리고 폐업 이후에 그럼 난 또 어떻게 먹고 사나. 재취업이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이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네. 작년 가을에 저희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기지원센터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폐업 관련 상담 전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드릴 수 있는 재기지원 상담을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제 금융위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 관련 지원 상담이라든지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 관련 상담,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과 복지와 관련된 상담을 다 연계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시면 이제 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차분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TV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탄산을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